그날은 청계산 산악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날이었어요. 처음 본 사람들 틈에서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봤더니 유난히 다부진 체격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도 너무 커서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친구의 남편이었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남편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친구의 그 말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죽을 것 같다고 했을까? 그 궁금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오던 제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지금부터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했던 한 여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최정원, 올해 48살이에요. 남양주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에어로빅 강사로 일하고 있죠. 주변 사람들은 제게 동안이라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몸매도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왔으니까 체육관에 오시는 젊은 남자 회원들이 가끔 눈길을 주곤 했어요. 그런 시선들이 처음엔 기분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전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 근식 씨는 올해 55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면서 결국 문을 닫았죠. 그 이후로 남편은 매일 술과 담배에 빠져 살았어요. 밤에 집에 들어오면 소주 냄새가 진동했고 대화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작년부터 남편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간경화라는 진단이 나왔죠. 결국 입원을 하게 됐고 저는 매일 체육관 일 끝나고 병원에 들러서 남편 간호를 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 나이면 아직 청춘인데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아침에 일어나면 체육관 가고 저녁엔 병원 가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 텅 빈 방에서 TV나 보다가 잠드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아직 젊어 보이는 제 얼굴이 보였지만 그 속은 완전히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체육관 탈의실에서 다른 강사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한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은 50대도 재혼 잘만 한다니까요. 우리 아파트 옆집 아줌마도 남편이랑 이혼하고 새로 만난 남자랑 완전 행복하게 사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재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도 진짜 사랑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몸에 쫙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제 몸매를 찬찬히 살펴봤죠. 빵빵하고 탄력 넘치는 엉덩이와 탱탱한 허벅지. 아직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몸매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몸으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거울만 보고 있다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한 동생인 연희였죠. 연희는 저보다 8살 어린 친구인데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40이라는 나이에 늦은 결혼이었지만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했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외식업으로 성공해서 돈도 잘 벌고요. 결혼식 때 신랑을 봤는데 정말 멋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연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언니, 내일 시간 돼요?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잔 해요. 그래,
어디서 볼까? 신촌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봐요. 연희와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했거든요. 신혼인데 행복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또 얼마나 허탈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신촌역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연희가 이미 와 있더군요. 그런데 연희의 표정이 뭔가 어두워 보였어요. 신혼인데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싶었죠. 연희야,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언니? 잘 지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한동안 서로 안부를 물으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연희가 계속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더군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사실 나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신혼인데 무슨 고민이 벌써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연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이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연희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언니, 우리 남편 말이에요. 그게 너무 커서 문제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뭐가 크다고? 제가 되묻자 연희는 더 얼굴을 붉히며 말했죠. 그게 그 부분이요. 잠자리 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무서워서 남편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을 정도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연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됐지만 믿기지가 않았죠. 그런 이유로 이혼을 생각한다니요. 그렇게나 심각해?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병원도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적응하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 진짜 못 참겠어요. 매번 너무 아파서 그 다음 날은 걷기도 힘들 정도예요. 저는 연희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저런 고민을 할까? 그리고 제 안에서 묘한 호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연희의 고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희의 남편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박승우라는 남자가 말이에요. 너무 커서 죽을 것 같다는 그 남자의 물건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제 남편 근식 씨는 지나치게 평범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평범보다 작은 편이었죠. 그것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부부관계 자체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런 제게 연희의 이야기는 너무나 자극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는 대체 뭘 상상하고 있는 거야? 친구의 남편을 이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나쁜 여자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대신 더 강한 호기심이 밀려왔죠.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걸 경험하면 어떤 기분일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함이 가득 채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날 밤 계속 박승우라는 남자가 떠올라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욕망이었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죽어있던 제 안의 욕망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켰습니다. 연희의 SNS를 찾아 들어가 미친 듯이 남편 사진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장 내리지 않아 발견했는데 연희 남편 박승우가 산에서 등산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검은색 등산복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었는데 키가 워낙 크고 체격도 좋아서 옆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돋보였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등산복 상의에 정상회담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산악회 이름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죠. 역시나 산악회였습니다. 저는 그 산악회 카페를 찾아 들어갔어요. 가입 신청을 하려다가 잠시 멈췄죠. 이거 괜찮은 걸까? 친구 남편이 있는 산악회에 가입한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가입 신청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가입이 승인됐다는 알림이 왔어요. 산악회 총무인 이영숙이라는 분이 환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원님 환영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청계산 등산이 예정되어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참석하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체육관에서 일할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집에서 쉴 때도 계속 생각이 났죠.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옷장을 뒤졌어요. 등산복이 있긴 했지만 오래된 거였죠. 그래서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레깅스와 핑크색 바람막이를 샀습니다. 레깅스는 제 몸매가 확실히 드러나는 스타일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정말 괜찮아 보이더군요. 제 탱탱한 허벅지 라인이 예쁘게 살아있었고 엉덩이도 더 빵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야. 제 자신이 예쁘다고 느껴지는 이 기분,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드디어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4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박승우도 보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져서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이시죠? 제가 총무 이영숙이에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분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인사를 하자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회원들 다 좋은 분들이니까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새로 오신 정원님이에요. 에어로빅 강사시래요.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박승우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는 박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어요. 최정원이에요. 반갑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악수를 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가까이서 보니 정말 잘생겼더군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목소리도 좋았어요. 이 남자가 연희의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운동 많이 하시죠?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승우 씨가 제 몸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도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게 느껴졌죠. 감사해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관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등산이 시작됐어요. 청계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이라 부담 없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쯤 위치에서 걸었는데 승우 씨가 제 옆으로 왔어요. 걷는 속도가 딱 좋으시네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우 씨는 레스토랑을 3개 운영한다고 했어요. 요즘 외식업이 어렵다고들 하던데 잘 되시나 봐요. 제가 말하자 승우 씨가 웃었어요. 그럭저럭요. 직원들 덕분에 잘 굴러가고 있어요. 정원님은 에어로빅 강사 일이 오래되셨어요? 한 15년쯤 됐어요. 원래 대학 때 체육교육과를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몸매가 좋으신 거구나. 그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관심 같은 거요. 1시간쯤 올라가 중간 쉼터에 도착했어요. 모두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쉬기 시작했죠.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오미자차를 꺼내 승우 씨에게 건넸습니다. 오미자차 좋아하세요? 승우 씨는 고맙다며 받아 마셨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등산할 때 이거 마시면 피로 회복에 좋거든요. 정말 세심하시네요. 처음 오신 건데 이렇게 준비까지 해오시다니요. 그의 눈빛이 더 깊어졌어요. 저를 보는 시선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니 총무 영숙 씨였어요. 영숙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와 승우 씨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그 눈빛이 왠지 불편했어요. 질투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좋았으니까요. 승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그가 저를 보는 눈빛이, 모든 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계속하면서 승우 씨와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죠. 어디 사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취미는 뭔지요. 가족이요? 그냥 평범해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결혼했다는 사실은 숨기고 싶었거든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다들 사진을 찍고 경치를 감상하며 쉬었죠. 승우 씨가 제게 말했어요. 정원님,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포즈를 취했어요. 정말 잘 나왔네요. 모델 같으세요. 승우 씨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사진 속 제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사진을 잘 찍으시네요. 아니에요. 모델이 워낙 예뻐서 그래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이 남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남자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연희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있는 건 그냥 매력적인 한 남자일 뿐이었죠.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좀 더 편했습니다. 승우 씨는 계속 제 옆에 있었어요. 다른 회원들이 앞서거나 뒤처져도 우리 둘은 나란히 걸었죠. 마치 우리만의 시간 같았어요. 그렇게 청계산 등산이 끝났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오늘 등산 어떠셨어요? 영숙 씨가 물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들 만족스러워하며 대답했죠. 그럼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등산 때 또 봬요. 영숙 씨가 인사를 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승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정원님, 혹시 집이 어디세요? 전 과천인데 같은 방향이신가 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양주라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곳이라고 말해야 하나? 승우 씨도요? 저도 과천 살아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아, 정말요? 그럼 같이 가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정원님 덕분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처음인데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승우 씨는 정말 말을 잘하더군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줬고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죠.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 아니었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 같았습니다. 정원님은 에어로빅 강사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그렇게 격한 운동을 가르치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부러워요. 저는 사업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도 건강 챙기려고 산악회는 열심히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몸 좋으시던데요? 아까 산 오르실 때 봤어요. 제가 말하자 승우 씨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혹시 몰래 뒤에서 저 훔쳐보신 거예요? 하하. 우리 둘 사이에 점점 더 감정이 오가는 게 느껴졌죠. 승우 씨의 눈빛도 제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 과천 정부청사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밖으로 나갔을 때 승우 씨가 말했어요. 정원님, 시간 괜찮으시면 맥주 한잔 하실래요? 등산하고 나니까 시원한 맥주가 당기네요. 맥주를 마시자고? 그것도 단둘이서?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싸우고 있었죠. 좋아요. 저도 목이 마르네요. 우리는 역 근처에 있는 조용한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맥주가 나오고 우리는 마주 앉아 잔을 부딪혔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맥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우 씨는 자기 사업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작은 식당 하나로 시작했는데 열심히 해서 지금은 3개까지 늘렸다고 했죠.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말하자 승우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힘들었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40이 넘었네요. 그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점 깊은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승우 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어요. 강경화로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죠. 승우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다 털어버리세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아니에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승우 씨는 잠시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 총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총각이라고요? 네, 사업 때문에 결혼할 기회를 놓쳤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해져서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내가 마음에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기대감이 들었죠. 이 남자가 저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승우 씨의 눈빛이 달라졌고 저도 그를 다르게 보게 됐죠. 우리는 맥주를 한 잔 더 시켰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면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정원님,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리웠거든요. 저도요.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 11시가 됐어요. 우리는 호프집을 나와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때 승우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제게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원님,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산악회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정원님 같이 매력이 넘치는 분은 처음이에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승우 씨가 한 발짝 더 다가왔고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그리고 승우 씨가 저를 안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의 도톰한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정말 짜릿한 키스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입맞춤이었죠.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어요. 달콤했고 뜨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키스를 나눴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였죠.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이 순간이 좋았고 이 감정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키스를 멈췄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욕망이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우리 조용한 데로 갈까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근처에 모텔이 보였어요. 승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다시 키스를 했어요. 이번엔 더 뜨겁고 더 깊었죠. 옷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몸은 생각보다도 더 탄탄했고 남성미가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말했던 그 거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컸어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컸죠. 순간 연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커서 죽을 것 같아.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죠.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충만함과 만족감을 느꼈어요. 제 몸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의 시간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여자로서 완전히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는 서로를 샅샅이 탐색했어요.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었죠.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욕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뜨거운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텔방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유부녀인 제가, 그것도 친한 동생의 남편과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죠. 남편이 너무 커서 죽을 것 같다며 눈물 흘리던 그 얼굴이요. 제가 뭘 한 거죠? 친구를 배신한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나쁜 방법으로 말이에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때 승우 씨가 눈을 떴어요. 일어났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네. 승우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왜요? 후회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게 과연 잘한 일인지 걱정돼서요. 정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어젯밤은 정말 행복했어요. 정원님과 함께여서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눈빛도 따뜻했고요. 저도 행복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승우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정원님이 힘들 때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모텔을 나올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일요일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우리는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님, 아침 먹고 가실래요? 아니요, 저는 집에 가봐야 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연락할게요. 승우 씨가 제 뺨에 가볍게 키스하고 떠났어요. 저도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혼자 남겨진 순간 다시 현실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연희한테 들키면 어쩌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모텔을 나오는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산악회 총무 이영숙이었죠. 영숙 씨는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리를 본 거예요. 모텔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요. 영숙 씨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우리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죠. 남양주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조용했어요. 남편은 병원에 있고 저는 혼자였죠. 샤워를 하면서 어젯밤을 떠올렸어요. 승우 씨의 손길, 입맞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함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가 저에게 준 그 충만함과 만족감이요. 제 평생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편을 간호하면서 승우 씨를 만나야 하는 걸까? 그날 오후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죠. 왔어? 남편을 보니 더 죄책감이 들더군요. 이 사람은 병원에 누워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여자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대화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죠. 그저 의무감으로만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승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주 산악회 등산 때 또 봬요. 정원님 생각이 자꾸 나네요. 그 문자를 보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남자는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승우 씨와 저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하고 문자가 왔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고 물어봤죠. 우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혹시 요즘 정상회담 산악회 다니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응? 어떻게 알았어? 아, 제 친구가 그 산악회 회원이라서요. 그 친구가 새로 올린 카톡 프로필 산악회 사진에 언니 있는 거 보고 알았어요. 아, 그래. 요즘 운동 삼아 다니고 있어.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시구나. 언니, 그럼 우리 남편도 봤어요? 우리 남편도 그 산악회 회원이거든요. 연희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응, 한 번 본 것 같아. 키 크고 몸 좋은 남자 맞지? 네, 맞아요. 비록 우리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니랑 같은 산악회니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승우 씨가 생각났어요. 그의 따뜻한 품, 그의 달콤한 키스, 그가 저에게 준 행복이요. 며칠 후 두 번째 산악회 등산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청계산에 갔죠. 승우 씨도 나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등산을 하는 동안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다른 회원들 앞에서 너무 친하게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중간중간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영숙 씨였죠. 영숙 씨는 예리한 눈빛으로 우리를 관찰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보는 눈빛, 우리 사이의 분위기를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숙 씨는 확신했죠. 저 둘이 뭔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영숙 씨는 핸드폰을 꺼내 지난주에 찍었던 사진을 다시 봤어요. 모텔에서 저와 승우 씨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요. 영숙 씨는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렇군. 새로 들어온 회원 주제에 감히 내 남자한테 작업을 걸어? 두고 봐. 넌 이제 끝이야. 영숙 씨는 원래부터 승우 씨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승우 씨는 뚱뚱하고 못생긴 영숙 씨를 조금도 여자로 보지 않았죠. 그래서 영숙 씨는 항상 질투심에 불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입 회원인 제가 승우 씨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자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한편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승우 씨와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산악회에서 만나고 가끔은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때마다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승우 씨도 저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폭풍전야였던 거죠. 영숙 씨는 계속 우리를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그날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체육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쉬고 있었죠. 핸드폰을 보니 산악회 단체 톡방에 알림이 여러 개 떠 있더군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가 사진을 올렸어요. 모텔 앞에서 승우 씨와 제가 손을 잡고 나오는 사진이었죠. 영숙 씨의 글도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산악회에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새로 들어온 정원님과 승우님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산악회는 건전한 모임인데 이런 불륜 관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이 벌써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헐, 진짜예요? 저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산악회 이미지에 먹칠하네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승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원님, 톡방 봤어요? 승우 씨 목소리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네, 봤어요. 어떻게요?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사진 내리라고 할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산악회 회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연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울렸죠. 결국 받았어요. 언니 산악회 회원인 제 친구가 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보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진짜예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 사진 속 여자가 언니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연희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연희야. 정말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연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언니한테 고민 상담까지 했잖아요.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다고 했는데 언니가 그 남편이랑 그런 짓을 했다고요? 연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연희야, 정말 미안해. 나도 나를 막을 수가 없었어.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막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언니, 저 언니 믿었는데 언니가 제일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언니,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언니랑 저는 이제 남이에요. 연희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친구를 잃었고, 제 명예도 잃었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원님, 연희한테 연락받았어요. 제가 가서 설명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힘없이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한다는 걸까? 우리가 한 짓은 명백한 배신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승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원님, 연희한테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연희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이미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정원님을 사랑한다고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희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다고요. 그리고 정원님이 좋다고, 정원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승우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희는 뭐래요? 처음엔 울고 소리 지르더니 나중에는 차갑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서류 보내겠다고요. 사실 우리 부부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몸이 안 맞아서 제대로 된 부부 생활도 못했고 대화도 없었어요. 승우 씨 말을 듣고 있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저를 선택해줘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었죠. 제가 친구의 가정을 파괴한 거니까요. 아무리 둘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제가 끼어들 권리는 없었던 거예요. 승우 씨, 저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원님 때문이 아니라 원래 끝날 관계였어요. 정원님을 만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승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죠.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연희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제가 한 짓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산악회에서 제 퇴출이 결정됐어요. 투표를 했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저를 내보내기로 한 거예요. 승우 씨도 함께 퇴출당했죠. 체육관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강사들이 저를 수군거리며 쳐다봤어요. 정원 선생님, 친구 남편이랑 바람 폈다면서요? 한 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대답했지만 그 시선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연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이혼 서류 작성했어요. 남편한테도 보냈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싶어요. 언니, 저주받을 거예요. 친구를 배신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체육관 회원들도 하나둘씩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다른 강사들도 저와 거리를 뒀죠.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승우 씨는 계속 저에게 연락했어요.
정원님, 힘내세요.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와 정원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남편은 힘들게 눈을 뜨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원아, 미안하다. 너한테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해줘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 없어요. 정원아, 나 죽으면 너 행복하게 살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 너무 의무감에 얽매이지 말고. 남편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곧 떠날 거라는 걸요. 정원아, 그동안 고마웠어. 너 같은 아내 만나서 행복했어. 남편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남편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3일장으로 치렀는데 그 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저는 계속 울었어요. 장례식 내내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원아, 나 죽으면 너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으니까요. 승우 씨가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멀리서 조문하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불렀어요.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해요. 우리는 장례식장 밖 벤치에 앉았죠. 정원님, 많이 힘드시죠? 승우 씨, 저 정말 죄인이에요.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승우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지금은 안 돼요. 남편 장례식인데 이럴 수 없어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원님 마음 정리되면 그때 연락하세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떠났고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난 후였어요. 텅 빈 집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죠. 남편의 옷가지들, 남편이 쓰던 물건들. 그걸 보니까 눈물이 또 났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체육관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승우 씨에게서 계속 문자가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려나가 보니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놀랍게도 연이었어요. 안에는 목걸이, 귀걸이, 옷, 가방까지 제가 예전에 연희한테 선물했던 물건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도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언니, 이제 우리 사이는 끝이에요. 언니가 준 선물들 다 돌려보내요.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언니 생각나서 괴로워요.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복수예요. 언니가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저는 평생 괴로워할 테니까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저를 미워하면서도 저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복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편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고요. 제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자고요.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대로 이제는 제 마음을 따라 살아보자고요. 남편도 그걸 원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승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승우 씨, 저예요. 정원님 괜찮으세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네, 이제 좀 괜찮아요. 오늘 시간 돼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제 집으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몇 시간 후 승우 씨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우린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승우 씨,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마음 정리하느라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승우 씨, 연희랑 이혼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혼 서류 작성했고 다음 달에 법원 가면 끝나요. 저 때문에 미안해요. 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정원님, 아니에요. 제 결혼은 원래 끝날 관계였어요. 정원님은 그저 제가 결정할 용기를 준 사람이에요. 당신을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이요? 제가 승우 씨를 보며 물었어요. 네, 정원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웃을 수 있고 편안하고 제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연희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조심스럽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죠. 저는 승우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맞을까? 친구를 배신한 여자, 친구 남편을 빼앗은 여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과연 내가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있을까? 승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 무서워요.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의 손가락질이요. 그리고 연희한테 너무 미안해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승우 씨가 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정원님, 저도 무섭고 두려워요. 하지만 정원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정원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서로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이제는 내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해. 남편도 그렇게 말했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알았어요. 승우 씨와 함께 할게요. 승우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요, 정원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렵지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승우 씨는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체육관에서도 계속 일했고 승우 씨도 자기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저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가끔 연희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새롭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요. 몇 달이 지나고 승우 씨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어요. 그날 승우 씨가 제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정원님, 제 아내가 돼주시겠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럴게요.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죠.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저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들만 초대했어요. 우리는 신혼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승우 씨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손잡고 데이트를 했죠. 제가 평생 꿈꿔왔던 그런 결혼 생활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승우 씨와 함께 소파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붉게 물든 하늘이 참 아름답더군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여보,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황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48배 나이에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행복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물론 과정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저 자신도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이 뭐라 해도 그 사랑을 지켜낼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남의 시선이 두려워 마음을 숨기면 인생의 마지막 불꽃조차 피워보지 못한 채 꺼져버리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아직 뜨겁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제 심장이 뛰고, 제가 숨 쉬고, 제가 웃을 수 있다는 증거죠. 끝까지 마음을 따라간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